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뒷말이 무성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인권 탄압 주장에 맞서 신장 위구르 출신 선수를 최종 성화 주자로 내세우는가 하면 우리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소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을 찾아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든든히 지원하겠다며 PK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제조산업 거점인 울산을 탄소 중립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TV토론에서 화두로 던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강정 해군기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다며 강력한 자주 국방도 강조했는데 내일은 광주로 향해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첫 구속으로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362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고 검사 양성률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통을 이룬 선별진료소는 신속항원 검사 대상자와 PCR 검사 대상자가 대기 중에 섞이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절기 입춘이 지났지만 날씨는 오히려 더 추워지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하루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북 지역엔 7cm가 넘는 폭설이 내려 하늘과 바닷길이 한때 통제됐고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잠시 후에 쇼트트랙 혼성 계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레이스에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 빙상 종목 세계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스피드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경기복 앞쪽 지퍼를 이렇게 내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쇼트트랙 선수들은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충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복에 이런 과학이 또 숨어 있다는군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경기를 마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 바로 경기복 앞쪽에 지퍼를 내리는 일입니다. 경기복의 특성을 뜯어보면 선수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복은 피부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제작됩니다. 출발 때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근육을 꽉 조여주는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지퍼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모자까지 일체형으로 또 허리가 숙여지도록 기역자 모양으로 제작된 것도 특징입니다. 이 모든 게 바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선수의 기량이 같다면 유니폼의 재질이나 유니폼의 특성에 따라서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의 차이가 발생되게 되고 메달의 색깔이 바뀔 정도의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쇼트트랙 선수들의 경기복은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수 간 충돌이 많은 종목인 만큼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로부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방탄 소재를 넣어 제작합니다. 국제빙상연맹은 동맥이 지나는 주요 부위에는 방탄 소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더불어 경기복에 어떤 첨단 과학을 접목하느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친 이른바 부울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내건 공약으로 PK 표심 공략했습니다. 먼저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울산과학기술원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한 달여 만에 보수세 짙은 PK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PK 맞춤형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방도 수도권이 못지않은 투자를 통해서 균형 발전의 길을 열어가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남 창원의 철도 차량 공장을 방문해 수소 트램 건설 등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시킬 교통망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광역 급행열차,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TV 토론에서 언급했던 재생에너지 100%, 이른바 RE100을 언급하며 울산, 경남을 탄소 중립의 거점으로 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수소 중심 사회로 이전하게 될 텐데 그 중심에 저는 울산이 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을 고소하는 야권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시민과의 만남으로 일정을 마무리한 이 후보는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진보 진영의 반대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국민 통합 강조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넉 달 만에 다시 제주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반발에 부딪혔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더 이상 이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3 평화공원에서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추진하겠다며 위로하고 평화와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제주 경제 발전을 위한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8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의 자연유산인 제주도를 지키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제주도의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이곳 제주에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광주를 향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소속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무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추석에 이 후보의 친인척 명절 선물과 성묘 준비를 공무원들이 도왔다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측근인 5급 사무관 배모 씨와 7급 공무원 A 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배 씨가 지사님 친척분들에게 배달해야 한다고 하자 A 씨는 명단과 주소를 문의합니다. 이후 배 씨가 주소를 넘기자 A 씨는 의전팀에서 받은 메모라며 사진을 올립니다. 종이에는 장모님과 둘째 형님 등의 명단과 함께 동네와 고기, 사과 등 물품이 쓰여 있습니다. A 씨가 실제 물품 사진을 올리고 이를 배송한 뒤 일일이 보고하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이 후보의 성묘에 공무원이 동원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배 씨가 지사님 추석 성묘 가신다 하시니 제사 준비해서 챙겨야 한다며 의전팀장이 비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A 씨는 과일 가게에 어떻게 주문할지 묻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공무원들을 기존꾼으로 이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망함을 넘어 두려울 정도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비로 성묘 관련 물품을 구입했고 비서실 직원에게 이 후보 측이 별도로 준비했던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친일적 선물을 직접 배송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이죠.
첫 번째 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서 기각을 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판단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차 영장 기각 후 검찰이 2달간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혐의 입증에 주요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를 맡았을 당시 대장동 문화재 발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화천대유 측에 편의를 제공했다며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이라는 곽 전 의원 측 주장 대신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의원 측은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3월 9일) 대선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선 전국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정치부 황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던데 먼저 이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후보의 아들은 이 공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14년에 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목 부상을 당해서 경기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 아들은 경남 진주의 공군 사령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군 수도병원이 이제 성남에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진주에서 근무하는 이 후보 아들이 군의 인사 명령서도 없이 멀리 떨어진 성남의 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이게 특혜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이 민주당은 군 인사 명령서가 없는 경위를 살펴봤더니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 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그 아들 이 씨가 받았던 입퇴원 확인서와 병원을 옮기는 전원 명령서 같은 서류를 공개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입원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입퇴원 확인서도 나오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주말 아침에 갑자기 서류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 민주당이 이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등 이 후보 가족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특혜 문제만이라도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런 기조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인사 명령서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걸 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해명 뒤에 국민의힘이 또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인사 명령서가 단순 실수이든 일부러 누락한 것이든 없는 건 맞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사 명령 없이 300km 떨어진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의 자택에서 4km 떨어진 곳이 이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인데요. 그래서 거기 입원시키려고 애쓴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은 계속 좀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앞서 보신 곽상도 전 의원 구속 두고는 국민의힘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역공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 중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SNS를 통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송 대표는 화천대유의 특혜를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와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선 후보 간의 유착 의혹, 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 앞에서 국민의힘이 석고 대죄를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한데요. 뭐 답변 나온 게 있나요? 네, 윤 후보는 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이 곽상도 의원 구속에 대해서 비교적 좀 길게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곽상도 전 의원 하나를 가지고 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아니 이 대장동의 도시 설계와 집행이 누구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시장이 설계해서 집행한 의혹을 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 한 명 구속됐다고 국민의힘이 깊게 개입했다고 하는 건 떠넘기기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뭐 천문학적인 수익, 이 출처를 빨리 이걸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현 당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오는 9일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TV에 이제 윤 후보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홍 의원이 이 선대본부 상임 고문직을 수락한 뒤에 첫 원팀 행보입니다. 이 1시간 동안 대담을 하면서 윤 후보가 구독자들의 질문에 대답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조금 소원해졌던 두 명이 어떻게 좀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할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끝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특기가 이제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대학생들하고 달리기를 했다면서요? 네, 서울대 러닝 동호회 학생들과 이 5km 달리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그 부인 김미경 교수와 딸 안설희 씨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달리기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는데 일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가 어렵지만 계속 꾸준히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그게 달리기 같아요. 흔히 대선도 레이스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이제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5km 달리기는 뭐 당연히 완주했겠죠? 네, 끝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황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 소속 김인혁 선수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을 찾지 못했는데요. 김 선수의 SNS에는 악플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스파이크를 때리고 늘 파이팅을 외치며 코트를 호령했던 배구 스타 김인혁. 다친 선수를 앞서 챙기고 후배 선수를 먼저 격려하던 그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부상 이후 거의 외출을 안 했고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혀 없어요. 추가로 뭐 경적이나 이런 것들은 더 확인하고 처리 종결해야죠. 2017년 프로배구에 데뷔해 차세대 거포로 주목받았던 김인혁은 뜻하지 않게 외모 논란에 휩싸이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8월엔 다양한 억측과 악플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토로하며 해당 댓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여자 배구 선수 고윤민이 악플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던 김인혁. 그 일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는 스포츠 기사의 댓글창을 닫았지만 개인 SNS를 통해 악의적인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인혁마저 떠나자 그와 구단의 SNS에는 누리꾼들의 추모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무면허 상태로 7km를 운전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 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화물차에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4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경찰차 2대가 잇따라 골목길을 지나가고 잠시 뒤 한 가게 앞에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던 10대 남성을 검거하고 남성이 몰던 차량을 주차시키는 장면입니다. 2대 정도 지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방송하고 뭐 지나가는데. 남성은 성동구에서 이곳 광진구 먹자골목 일대까지 약 7km가량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가 비틀비틀 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고 곳곳에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경남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96km 지점에서 달리던 화물차의 뒷바퀴가 빠졌습니다. 빠진 바퀴가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사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인해 50여 분간 교통이 정체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면목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택시가 도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영업 중인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택시가 입구 쪽에 멈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상을 입은 7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3만 6천여 명이죠. 설 연휴 끝나면 3만 명 될 거라는 전망이 현실화됐습니다. PCR 검사를 받은 사람들 10명 중에 2명이 양성이 나오는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감소 추세 속에 200명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6,362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26일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뒤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2만 명대로 올라섰고 불과 사흘 만에 3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2월 중순이 돼야 신규 확진자가 2만 7천 명에서 3만 6,800명에 달할 거라던 방역당국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검사자 대비 코로나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검사 양성률은 지난주에 3배 수준인 18.7%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의료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며 일상 회복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대응책 없이 독감 수준 관리로 간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오미크론의 유행이 아직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거든요. 초기에 중환자 발생이 적으니까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매일 거의 20명대가 매일 사망하잖아요. 하루에 입원하는 환자가 계속 늘면은 이 중에 이제 중증 사망자가 1, 2주 내에 계속 나올 텐데 11월 초에 괜찮다, 중환자 병상 여유 있다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문가들은 아직 오미크론의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제는 밀접 접촉자나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온 사람 등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이 때문에 확진율이 높은 고위험군과 신속항원검사 대상인 일반 시민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대기하도록 하는 게 맞을 텐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뭐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거 개선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줄은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밀접 접촉자, 자가진단 키트 양성자 등 PCR 검사 대상인 고위험군을 따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선별진료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쓴다고 그러네요. 저기서 이제 구별을 해서 그 키트를 받아서 이쪽에서 검사하시고 PCR 검사 또 있는 저쪽에서. 관계자에게 묻자 긴 줄의 끝에 있는 부스에서 고위험군과 신속항원 검사 대상자를 구분한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PCR 신속항원 검사를 여기다 했어요. 하고 이제 뭐 해봐야겠네. 자격이 있나 없나. 실제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한 시민은 부스에 도착해서야 PCR 검사 대상임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사로부터 PCR 받으셨는데 안 받으시면 항원 검사 여기는. 선별진료소는 시민들로 북적이지만 PCR 대상인 고위험군과 일반 시민 대기줄이 구분되지 않아서 어떤 검사를 받을지 안내받으려면 뒤섞여 줄을 서야 합니다. 밀접 접촉자, 자가진단 키트 양성자, 60세 이상 등 PCR 검사 대상인 고위험군은 확진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기자 간 거리 두기도 실종된 모습이 많았습니다. 한파에 기본 3시간 이상 기다리면서 줄 앞뒤에 고위험군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서 있지도 못하고 막 열이 나는지 눈도 못 뜨고 기침을 막 하고 있는데 같은 줄에 서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가까이 가면은 나도 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검사 받으러 갔다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선별 진료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도 오늘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여전히 겨울이에요. 바람도 강하게 불었잖아요. 폭설이 온 전북과 제주 일부 지역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춥다 보니까 이 따뜻한 봄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추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밖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 추운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두껍게 껴입은 옷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엄마랑 같이 나들이 나왔는데 아직 입춘이라서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바람 많이 불고 좀 추운 것 같아요. 입춘이 지났는데도 추우니까 겨울이 무서워요.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북부 내륙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추위에 한강 일부를 비롯해 중부지방 저수지 곳곳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입춘이 지나간 게 무색할 정도로 매서운 추위는 당분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쪽 찬 공기 영향을 받아 다음 주 초까지 경기 내륙을 포함한 중부 내륙 지방은 추위가 지속되겠으나 8일 오후부터 점차 회복해서 정읍 7.6cm 등 많은 눈이 내린 전북 지역에선 산간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통제된 제주 지역은 내일까지 1에서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미국 요청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회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보리 차원 성명 등 공동 대응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9개국은 회의 직후 별도의 약식 회견을 열어 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The cost of the Council's ongoing silence is too high. It will embolden the DPRK to further def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normalize its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중국은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미국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They should come up with more attractive and more practical, more flexible approaches, policies, and actions in accommodating the concerns of DPRK. 이런 가운데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 등 일명 중국 견제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도매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207.73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하루 만에 10% 이상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와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라며 이 추세면 2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말인 오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추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오늘과 비슷한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영하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전남 서해안은 최고 5cm,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제주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수일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5도 안팎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가와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김정환 기자가 취재한 전북 완주군의 대둔산입니다. 이거 네.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하죠. 수많은 안봉이 수려한 산세 자랑하고 구름다리도 유명한 산이에요.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저기 가보셨나 봐요? 가보고 싶은 산이죠. 아, 그런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